결국 기승전 잠재의식이죠. 이게 잠재의식 하나만 세팅되면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마인드 초대서, 오늘은 부산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계신 내과의사 이지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이지원입니다. 네, 이 책이 등장을 합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읽으셨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IMF가 오고 집에 부도가 나셨었다고 해요. 이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3년 내내 아빠한테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고 맨날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시고 화가 항상 나 있는 상태였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이꾼 나의 인생을 접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일단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1번. 그전에는 계속 짜증나는 일만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일단 원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계속 그거를 내재화를 계속 하면 이루어진다. 3번째. 근데 그렇게 하는 생각의 기술이 따로 있다. 중학교 때 100등 안에 들지도 못하는 내가 그럼 나도 의사 할 수 있겠네, 의대 갈 수 있겠네 딱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원하는 거가 세팅을 한번 딱 된 거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러니까 신세계를 그때 처음 접한 거죠. 네. 레지던트를 하실 때 어떤 공부를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만 하면 실제 그 병하고 관련된 그 상황이 병원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환자가 찾아오고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할 수 있게 되셨다고 했고요. 이때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시절에 레지던트는 그냥 무조건 24시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은 주치, 저는 담당 의사에서 환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교수님께 보고하고 그런 관찰하고, 제가 교수님은 병원에 없으니까 제가 병동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좀 병동이. 그럼 제가 공부를 좀 해요. 그래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응급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폐혈증 이런 것들. 레지던트 1, 2년 차에는 안 겪어본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럼 일단은 보는데 이게 책을 볼 때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글자를 읽고 시험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실전에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바로 저 하나로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 혈압이 떨어졌다. 그럼 혈압 떨어진 상황 이미지 떠오르고 그때 막 플루이드를 막 준다. 플루이드 주는 내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투입돼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한 2바닥 정도의 폐혈증에 대해서 읽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겪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네, 시뮬레이션이죠. 네. 네. 하고 그럼 딱 며칠 있다가 그 조용하던 병동에서 그 이지원 선생님 환자 혈압이 안 잡혀요, 응급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멘붕이거든요. 정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위장관 출혈, 그러면 한번 공부를 했어, 소화기 병동 돌 때. 그러면은 또 조용한 응급실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가 혈변을 너무 심하게 써 쓰러졌어요, 화장실 앞에 쓰러졌어요, 이런 진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이게 그때 뭔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혈압이 떨어진 환자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얼마 있다가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폐혈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실제로 그 증상을 가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셨던 거네요. 무엇보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죠, 에밀 쿠에를 롤 모델로 삼아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인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밀 쿠에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낫고 있다, 잘 낫고 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있다, 요런 말을 딱 해줘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자기 암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 자기 암시를 이제 통증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서 큰 이상이 없으면 사실 심리적인으로 만든 통증이 대부분이라는 걸 에밀 쿠에도 안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낫고 있다라는 말을 처음 자기한테 써보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에밀 쿠에는 의사도 아닌데 나는 에밀 쿠에보다 훨씬 더 환자도 열심히 보고 진짜 청춘을 환자한테 다 몸바쳐서, 나는 분명히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 환자는 너무 아팠으니까 선생님 진짜 죽겠어, 진짜 미칠 것 같아, 제가 집안 대대로 아픈 집안인데 오늘 더 아플 것 같고 앞으로 더 아플 것 같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 경험이 많으니까 딱 약을 쓰면 딱 나을 것 같은 사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에밀 쿠에처럼 그냥 자기 암시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난 진짜로 진심으로
약 쓰면 3일 안에 이건 낫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낫는다니까? 진짜 낫는다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줘요. 왜냐면 네. 나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환자 본다 이거예요. 네. 사실 잠재의식,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어렸을 때 그냥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들처럼 그냥 깔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아드님의 잠재의식을 또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하셨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잠재의식대로 행동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부산스럽고 좀 산만하고 이런 애들을 많이 어머니께서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 잠재의식만 고치면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다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했고. 근데 그럼 애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달려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잠재의식 바꾸면 그냥 젖어들게 돼 있어요, 애는. 우리도 잠재의식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느낌과 말이 다예요. 그럼 느낌과 말로 만든 잠재의식은 우리 행동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20년간 들은 말 때문에 우리 잠재의식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또 우리 아이 잠재의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애를 바꾸고 싶고 내 이 삶을 바꾸고 싶어서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말이랑 느낌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내 말과 느낌을 바꾸면 잠재의식이 다시 바뀌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 이때까지 우리 부모한테 20년간 들은 말 모국어라 치면 외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잠재의식 저를 바꾸기 위해서 네빌 고다드, 조셉 머피, 밥 프록터 그거를 외국어 듣듯이 24시간 틀어놨어요. 처음에. 와. 그러니까 감사하단 말 한 번도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그러면 느낌 세팅 값이 뭐냐면 사랑, 화해, 용서, 기쁨 이런 값인 거예요. 이제 느낌 값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말과 느낌은 같이잖아요. 불안하다 하면 불안 느낌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드디어 엄마처럼 엄마 하듯이 감사하단 말이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바꾼 거죠. 왜? 내 아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열심히 했어요. 내 아들 네. 때문에. 일어나면은 바로 앉아서 학원을 써요. 한 문장에 3줄씩 3개 쓰고 그 중에 하나는 계속 아들에 대한 우리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네. 거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3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걸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셉 머피랑 아니면 지금 네빌 고다드를 제일 열심히 있는데 그분들의 책을 한 3-4바닥 정도를 읽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다 보면은 또 까먹으니까 듣는 거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아, 잠재식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한번 하고 3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한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심상화를 하는 거죠. 네, 심상화. 그러면 한 장면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면 또 딴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루어져요. 네. 디테일한 방법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셔서 특히나 시각화를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해야 되거든요. 잠재의식이 제대로 깔리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찍어 놓은 것처럼 내 잠재의식이 그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서 그 목적지로 저를 데려다 주죠. 저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이러한 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조언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전에는 네, 네. 조언만 찾아다녔어요. 막. 네. 근데 조언 중에서도 내가 듣기 좋은 조언,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조언을 찾아다니고 지금은 그 느낌 좌표가 있으니까 항상 확실한 거는 내 내부에 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현실화된다. 이거 하나가 딱 저한테 너무 경험으로 확실하게 되니까 내 느낌 먼저 딱 세팅해 놓으면 어차피 일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제가 7년 넘게 이제 우리 약사님이랑 막 일을 하면서 네. 뭔가 이게 있었는 거예요. 서로 서운한 게. 그러다가 땅 터져서 서로 막 이렇게 언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느낌 좌표 어디로 가요? 막. 그러니까 항상 기분은 신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와 멀리 가고 있다는 신호. 그럼 신호에 맞춰서 다시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어요. 우리 약사님은 나한테 무조건 도움되는 사람이다고 바로 확언했어요. 그냥 느낀 좌표를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언하는 대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이 상황은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확언했잖아요. 그러고 다음 날에 제가 딱 가서 아침에 약사님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약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인사한 이유는 제가 그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안 까먹기 위해서 인사한 거예요. 진료를 하고 새롭게 그 약사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을 엄청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직원들도 좋아했고 병원에 환자 수 훨씬 또 확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확언한 대로 약사님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이고 7년을 해도 안 고쳐지던 나의 습관을 고쳐준 사람이고 내 이 상황이 그때 그렇게 다 뭔가 언쟁했던 그 좀 마음 아픈 상황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느낌 좌표를 나한테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딱 한 거부터 이제 알아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죠.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스스로의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생각하기 싫어져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면은 환자 대충 보게 되고 그럼 이 환자는 다른 데서 또 떠돌게 되고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백혈병인지 아무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을 제가 계속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항상 제 느낌 좌표 기분은 좀 긍정적이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생각 바꾼다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계속 듣는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3가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이 오면은 그 환자가 아무리 울고 해도 저는 미소를 띄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항상 미소를 띄면 그 미소 띈 얼굴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행동 자체를 항상 웃어요. 지금 행동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원장님 환자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다고요? 결국 기승전 잠재의식이죠. 이게 잠재의식 하나만 세팅되면 엄청난 노력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